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관계에서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최근에 지금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수개월째 임대도 안 맞춰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가고 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버겁고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고자 찾아오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얘기 앞서서 요즘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 코로나 시절이 왔을 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왜냐면 집을 못 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로 안 지어진 것들이 요즘 이제 공실 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문의 주시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다가 제가 도저히 이거는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무릅쓰고 지금 대표님을 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논현동 134-14번지예요. 얘를 혹시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제가 4만 원에 그리고 이제 공사비는 혹시 얼마나 제가 드셨어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6억 정도, 네. 그럼 원가가 한 14.5억 정도 네,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자는 지금 혹시 한 달에 얼마씩 제가 나가세요?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가지고 한 달에 지금 내는 게 정도. 만 원이요? 와, 엄청 많이 내네. 그럼 잔금 대출 여기서 80% 받으셨을 거고. 맞습니다. 10%요? 네. 어떻게 어떻게 그 조건을 내는 은행이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공사비 대출도 뭐 한 70%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한 10% 받았어요. 이건 진짜 풀풀이네요. 풀풀 대출. 와,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샀을 때는 2% 후반대, 3% 초반? 네, 처음에 이제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지금 한 5.78 내고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거 만기는 언제 들어오나요? 지금 이게 3년 정도 3년 하셨고 2022년에 해갖고 잔금한 시점이 언제예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네. 25년 9월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25년 9월이면 어쨌든 이자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 꼭 대환을 하시기를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대환하게 되면 3% 중반에서 후반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가시고. 야, 그럼 이자만 이게 지금 내고 있으면 2달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네, 4달이면. 맞습니다. 진짜 심각하다. 너무너무 심각하다. 잠이 오십니까 이거?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대표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개요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뭐 열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건물 임대가 왜 안 나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지금 그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진 상황이고 공급이 그리고, 많아서. 네, 공급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건물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좀 좋아야 스타트업도 시작이 되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렵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거는 기본적인 요인이지만 제가 4, 5개월 정도 공실이 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제 건물의 내부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도 좀 어느 정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시장에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제가 지금 보증금은 2억 선이고요. 2억. 네, 그리고 지금 1,500선을 내놨습니다. 2억에 1,500. 네. 여기가 연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127평으로 알고 있어요. 127평. 네.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건 아닌데. 사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는 되게 많이 낮췄어요. 원래 얼마 생각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한 2천 정도, 2천 정도? 사실 처음에는 한 2천, 한 100, 200 정도를 생각했는데 가격적으로도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낮췄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반응이 있어도 직접 와서 이제 보신 다음에 선택을 안 하시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보통 몇 팀 정도 보러 와요? 직접 지금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사실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보통 우리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가 평일에만 봅니다. 평일에만. 네네네. 주말에는 아예 안 봐요. 네네. 상가는 주말까지 보거든요. 네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는데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봐요. 월, 화에 보러 오는 게 그냥 한 주간의 모든 인원들이 월, 화에 보고 네. 결정을 보통 금요일 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억에 1,500 혹은 2억에 2,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동일 금액에 예를 들어 논현동, 역삼동, 뭐 삼성동, 신사동 포함해가지고 본인 건물 바운더리로 해서 한 2km 정도 안쪽으로 네. 같은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이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모르시죠? 네,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사무실을 구하러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에 1,500만 원이다. 그 중개사한테 2억에 1,500만 원까지 내가 한 1,500성까지는 이제 임대를 구한다.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 한 3, 40명 되고 뭐
뭐 혹은 50명 되고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중개사들이 보통 리스트를 그 금액에 나와 있는 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가지고 보여주게 돼 있는데 그 10개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개사들이 보통 차 태워갖고 이제 보여주거든요. 2시간 안쪽이면 그게 끝나요. 그러면 1번부터 10등까지 중에서 1, 2, 3등 요거 가지고 보통 결정이 납니다. 네, 그렇게 결정이 나는데 1, 2, 3등 안에 못 든 것들은 이제 막 예를 들어 1등이 빠지면 이렇게 순위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 올라와요. 5등 밑으로 있는 것들은 그냥 중개사들이 논매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데리고 가봤자 욕만 먹는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늘 남아있는 거고 1등부터 3등 사이에 있는 것만 계속 갈리고 4등, 5등은 금액을 조율해가지고 낮춰지면 이 순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액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 가봤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가. 아까 말씀 주셨죠.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 여기에 이제 우리 통사업을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0평, 70평짜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업이 또 잘 되는 사업들은 요즘 잘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직원들을 내가 30명 데리고 있다가 20명이 더 채용됐어. 자리가 모자라. 그러면 그때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더 넓게 가던가. 근데 대부분들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가 3040이에요. 30이 제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토임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보통 5, 60평짜리 쓰고 있었으면 수준이 보통 5,500에서 많으면 한 700 정도 쓰다가 거의 곱하기 2 해서 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 보증금부터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기서 와서 내가 받는데 돈 드릴 게 많아. 그러면은 이제 탈락이에요. 그게 5번부터 10번까지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가장 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으로 애당초 그냥 잘못되어 있는 경우 설계가 잘못 나와서 이제 결과물은 좋은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한창 붐이 불어가지고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대부분 공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는 보면 되게 화려하게 바뀌어 있지만 내부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 그 구조를 대부분 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실이 많아요. 진짜 강남에 실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 2, 3번 요인 중에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 뭐 금액이 문제다. 그럼 금액을 조정해보자. 이 5위 밑에 있는 거는 수면 위로 못 끌어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선시켜야 된다면은 개선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조적인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가보면은 진짜 기둥이 말도 안 되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저 기둥 왜 저기다 바꿔놨지? 근데 그 기둥 못 바꿔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바꾼 사례가 한 번 있는데 기둥 있는 자리를 아예 그냥 목공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싹 가린 다음에 조명을 쳐서 그림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층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임대를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철저하게 지금 제 회사를 1,500만 원을 내고 지불하고 여기를 들어갈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그걸 먼저 저랑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노현동 134의 14번지가 강남에 이 금액대에 지금 몇 순위 안에나 과연 들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해보고 개선사항 잘 맞춰보고 되면 하고 제가 또 안 되면 못합니다. 네. 왜냐면 괜히 손댔다가 이거 큰일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공사비 대출까지 받아놓으신 상황이라 사실 지금 가서 보고 제가 조금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뭔가 마감이라든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손을 댄다고 했을 때 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혹시 어느 은행 쓰고 계세요? 은행. 아마 공사비 대출은 기성고 대출로 나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얘는 잔금 대출로 나갔을 거고요. 은행에서 혹시나라도 뭔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시설 자금 대출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 너무 풀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 현장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 건물 이제 리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분들께는 이제 제가 정보, 건물 정보 같은 거는 이렇게 표로 다 이렇게 좀 해드리고 현장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단을 좀 한번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제가 아까 촬영을 들어갔는데 유명한 농구 선수분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유명한 건 아니고요.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봉 1등 선수라고 기사를 난 걸 봤거든요. 그거 이제 좀 몇 년 전이라서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TV 프로비 소속으로 지금 농구를 하고 있는 이제 김종규라고 합니다. 빌딩 지정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예전부터 이제 같이 전에 프로젝트 같이 했었던 그 동생이 지금 빌딩 진영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대표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한번 도움을 좀 요청해보고 싶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는데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힘든 부탁인 걸 알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언제 깨달으셨고 그게 얼마나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느끼게 됐고 그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속됐던 것 같아요. 건물 위치는 어딘가요? 지금 논현동에 있습니다. 학동역이랑 그다음에 논현역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쪽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아는데 그쪽은 되게 오피스 상권이 잘 들어오는 그런 상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임대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뭐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책이 이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까 토마스터님이랑 얘기를 해보셨을 때 어땠어요? 그냥 뭔가 잠깐이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 희망과 좀 얻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건물에 투자할 때 진짜 많이 알아보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딱 그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이다 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위치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 사실 가격 자체도 충분히 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 실투자금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공사비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이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건물 되게 잘 지으셨는데 왜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좀 그동안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엄청 심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솔루션을 지금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토마스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쓰고 싶은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또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지금 좀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이제 걱정이죠. 그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구조나 혹은 또 엘리베이터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작고 협소해가지고 실용성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임차 계획을 통사옥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통사무실로 임차를 계획을 했고 쉽지가 않네요, 진짜. 아무래도 그러면은 솔루션이 나오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막 이런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지금 그게 이제 얼마나 나올까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작아요. 너무 협소한. 엘리베이터가 되게 얇네요. 네, 좀 협소해가지고 사실 사람 한 서너 명 타면은 꽉 차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잘 했거든요. 건물 내부적으로의 하자 같은 것들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충분히 1층 같은 경우도 뭐 카페나 혹은 이제 뭐 여러 업종들이 들어와도 전면은 또 통으로 되어 있고 또 사방이 또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다라는 사실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대표님 오셨습니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 그 기본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해. 우리가 땅 사서 이제 땅 파고 얘를 막 올려내고 붙여내서 끝내잖아요. 딸 하나 다 키운 거야. 얘를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시집을 못 보내는 상태입니다. 지금 돈을 너무 쓸데없는 데다 쓰셨어요.